이제 다음 주제는 사채입니다. 사채. 원래 정식 명칭이 회사채라서 회사채라고 적어놨고, 네, 계정 과목은 사채로 그냥 나오죠. 근데 그 사채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막 러시앤캐시 같은 그런 사적인 거를 사채라고 원래 하는데,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사채는 회사 사자예요. 그래서 뭐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 그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그 다음 주제는 자본인데 일단 이쪽이 좀 더 쉬우니까 얘를 먼저 합니다. 자, 이렇게 A 회사랑 B 회사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A 회사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우리 회사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B한테 돈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일단 B가 A한테 돈을 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B도 원하는 게 있겠죠. 그럼 넌 뭘 줄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뭘 주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돈은 받았어. 그럼 이때 차용증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채무증권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채무증권이라고 배우는데 너무 좀 개념이 두루뭉술하잖아요. 채무증권 뭐 내가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차용증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기 뭐 문제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보면은 문제 디테일이 좀 약하네요. 있는 문제가 별로 없네. 뭐 써있는 거 없나? 이 페이지 잠깐 한번 좀 보시면, 이 페이지에 07번으로 한번, 뭐 그래도 자세한 게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 페이지에 07번을 한번 보시면은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뭐 발행일이 2021년 1월 1일 써있고, 또 만기가 안 써있네. 만기는 보통 한 3년 이렇게 나오고요. 보면 액면가액이 3천 써있죠. 3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차용증서에다가 원금 3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원금 3천, 그리고 이자율 5%, 액면 이자율이 5% 돼 있죠. 그럼 이 말은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있다고 했을 때 3천만 원에 5% 하면 150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이자 150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3번 주는 거예요. 만기가 3년이면. 그리고 3년 뒤에는 원금 3천만 원도 주겠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보고 내가 이걸, 그러니까 너한테 돈을 빌려주면 1년에 이자 150씩 3번 받고 나중에 3천도 받는다 이거지. 그럼 이거 믿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채예요. 그러니까 차용증서랑 똑같은 개념인 건데, 이게 상품화가 돼가지고 둘의 거래가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이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용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면 이때 그럼 A가 채권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A가 누구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뭐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자, 국채, 그리고 지방채, 뭐 공채, 회사채 이런 식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근데 만약에 A가 국가야, 국가가 채권 발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A가 채권을 발행했다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A가 돈 빌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좀 편하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신문을 보다가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대요. 그럼 국가가 돈 빌린 거겠죠?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돈 빌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A 회사죠. 그럼 우리 A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으니까 우리가 돈 빌린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라는 거지. 왜냐면 이것도 모르면서 막 문제만 풀려고 하면 문제는 푸는데 뭐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빌렸으니까 1년마다 이자를 갚고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사니까 회사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국가면 국채겠지 이게. 그러니까 회사니까 이름이 회사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한번 또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A잖아요. 그럼 B 입장으로 가볼까? 그럼 내가 B야 이번에. 그러면 지금 얘한테 돈을 줬는데 얘가 뭔 채무증권을 주더라 이거죠? 이게 채무증권이죠? 그럼 이제 내 목적에 따라서 이걸로 단타 쳐야겠다. 그럼 단기매매증권 되는 거고, 만기까지 보유해볼까? 만기 보유증권 되는 거고, 그냥 뭐 좀 갖고 있어 볼까 하면 매도 가능 증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 1급 때는 뭐 그냥 약간 각계격파식이잖아요. 주제 하나 배우고 하나 배우고. 근데 이제는 좀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회사가 계정 과목은 사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는 계정 과목이 사채밖에 없어. 근데 상대방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만기 보유 증권 할 때 뭐 상각 후 원가 이거 나오면 사채 배우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사람이 만기 보유 증권을 찍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 그러면 나랑 얘랑 회계 처리가 똑같아져요. 왜냐면 결국 나는 3년 뒤에 얘한테 돈 줘야 되고 얘는 3년 뒤에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완전 똑같아져요. 근데 얘 둘이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면 같을 수가 없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채를 배워야 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채 배우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A가 돼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우린 돈을 받고 부채가 생기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사채 발행, 회사채 발행이 있는데 이 주제는 회계 1급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쉬운 주제입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액면금액 5천만 원인 사채를 4,800만 원에 할인 발행했고 사채 발행비를 제외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액면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액면금액이라는 거는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쓰는 현금 있잖아요. 현금에 5만원 써있고 만원 써있고 5천원 써있죠. 근데 그냥 5만원 써있으면 이게 5만원 써있으니까 5만원의 가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죠. 왜냐면 이 5만원짜리 지폐가 있을 때 진짜 얘가 5만원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걸로 5만원짜리랑 바꾸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액면금액은 곧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채에서도 액면금액 자체가 약속이겠죠. 그럼 내가 지금 채무증권을 줬어요. 그럼 얘가 보고 액면에 5천만원 써있네? 그럼 얘가 나한테 5천만원 주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액면금액만큼 부채가 생겨요. 그럼 어렵지 않죠? 무조건 액면금액만큼 부채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순서를 사채를 먼저 적는 게 편해요. 사채, 액면금액 5천 이렇게 바로 부채로 올립니다. 우리 무조건 5천을 갚아야 돼요. 얘는 쉬우니까. 그리고 이론 문제까지 대비를 하면 이 5천만 원은 액면금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장난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대비할게요. 한 번에. 자, 그리고 이제 얼마 받는지 볼까요? 4,800만 원에 할인 발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인이 힌트인데 나는 5천을 갚아야 되죠. 근데 4,800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럼 싸게 판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할인이라는 소리고 되게 정보를 단출하게 줬는데 그럼 어쨌든 우리는 4,800 받겠죠.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아까 그 단기매매증권 처분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때 수수료가 5만 원이 또 발생이 돼서 여기서 수수료 5만 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패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거래할 때 수수료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는 또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받은 돈은 4,79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발행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사채를 발행한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발행 금액. 그러면 뭐 나머지도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때 200을 원래 덜 받았었죠? 그럼 이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이름이 기니까 보통 사할차 이렇게 많이 불러요. 사할차 이렇게 하고 원래는 200인데 얘가 5만 원이 줄었으니까 여기 뭐 5만 원이 커지겠죠.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좀 많이 보였던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뭐 2번은 뭐 딱히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3번? 이걸 하나 풀어보면 되려나? 3번? 참고로 2번, 3번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를 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보통 예금으로 받았는데 수수료만 따로 그 답 보시면 현금이 대변에 두 개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3번 이것만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할인 할증이 둘 다 있어서 그렇구나. 참고로 할증은 잘 안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어렵진 않으니까 다 풀게요. 2번 똑같이 사채 액면 금액부터 먼저 씁니다. 1000만원 보통 예금 950. 네,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일반적인데 아까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여기 보통 예금에서 아예 빼버렸잖아요. 1번 문제는. 근데 지금 2번 문제는 수수료 10만원을 현금으로 따로 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냥 이건 장난치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는 이런 일 잘 없을 텐데 그럼 얘는 이걸 이렇게 세트로 보시면 돼요. 묶어두세요. 이렇게 보통 예금이랑 현금을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950을 받았지만 현금 10만원 내면 어차피 둘 다 내 돈이잖아요. 그러면 940 받은 거랑 똑같죠 사실. 그리고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현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1000만원 950이면 이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원래 50이죠. 4할차 이렇게 50이 되는데 이 현금 10만원 때문에 이 대변이 커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10만원을 붙이면 이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차대변이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 조금 더 헷갈려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 현금으로 물타기를 해버리면 틀리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무 1급에서는 이렇게 장난을 좀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번, 2번은 일반적인 할인이고요. 3번이 이제 잘 안 나오는 할증인데 할증도 한번 해보면 왁구는 똑같죠 2번이랑. 3번은 일단 역시 액면가액을 2,000을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니까 얘부터 적는 게 편한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은 2,100이 들어왔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따로 냈다고 했으니까 총액을 각각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000이랑 2,100을 먼저 적었고 그 다음에 현금 80 똑같죠. 그럼 얘도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100이 들어왔지만 80을 줬으니까 사실 얘는 보통 예금 2,020이랑 같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자 근데 어쨌든 그래도 20을 더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뭐 사채 할증 여기는 할증 이쪽만 표시해두세요. 할증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20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옛날에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수수료를 한 뭐 120 이렇게 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2,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
2,100만 원을 받으면 더 비싸게 판 거 맞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120이어 버리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받은 돈은 1980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할인 발행이 20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액면으로 봤을 때는 내가 돈을 더 받은 것 같잖아요. 내 수수료 때문에 역전돼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틀릴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 이거 보고 할증이라 생각했는데 답이 할인이니까. 이 정도 대비하시면 뭐 발행한 거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이제 넘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는 회계 1급에도 나오는 주제고요. 근데 이제 다루는 상각 있죠. 이게 세무 2급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1급엔 안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거를 쉽게 냈는데 요새는 좀 어렵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버전이에요. 2페이지에 있는 게 옛날 버전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 버전이 3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3페이지에 보시면은 8번, 9번 있죠. 8번, 9번이 요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9번은 회차를 빼먹었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세무 1급인가? 근데 어쨌든 8번 보시면 세무 2급 116회죠. 그러면 정말 최근이거든요. 한 3회 전쯤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8번을 여러분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8번을.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이들 틀렸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좀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요.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사채를 먼저 좀 분석을 해보면 액면가액이 있고요. 액면가액이나 액면금액은 같은 말이겠죠. 이렇게 액면가액은 1,000만원. 그리고 이 액면가액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액면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액면 이자율도 있죠. 액면 이자율도 안 바뀝니다. 왜냐면 이것도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액면이 붙은 애들은 안 바뀐다. 액면 붙은 애들은 불변입니다. 이런 애들이 공부하기 편하죠. 그리고 여기는 10%라고 붙어있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안 바뀌는 거를 모아서 적어봤고요. 그러면 이때 액면가액 1,000만원 곱하기 액면이자율 10%를 곱하면 이 결과물이 액면이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따로 구하셔야 돼요. 두 개를 곱해서 액면이자를 만든다. 여기선 금액이 쉽죠. 100만원이죠. 그러니까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이자예요.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 실제 지급이자.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보통예금 차감으로 많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보통예금 차감으로 나올 거다. 왜냐면 100만원을 여러분이 줘야 되니까. 이건 안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려워요. 자, 이제 사채의 장부금액으로 갈 거거든요. 이게 변해요. 얘 때문에 짜증나요. 얘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든 키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바뀌기 때문에 얘가 깽판을 치거든요. 다. 왜냐면 얘네들은 얌전해요. 맨날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장부금액이 있고 바뀌니까 제가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밑에는 시장이자율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는 유효이자율이고요. 원래는 이제 두 개가 다른데 이 시험에서는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르지만 그냥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같다고 보겠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엄밀히는 다르지만
그리고 이 유효이자율도 변하진 않습니다. 얘도 불변이에요. 얘만 변하는 거예요. 장부금액만. 그럼 일단 확실한 애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곱하면 유효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액면가액의 액면이자율을 곱하면 액면이자가 나온다 했는데 이 원인 두 개가 둘 다 불변이잖아요. 그럼 액면이자도 불변이겠죠. 그러니까 적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개를 곱하면 유효이자가 나오는데 이 요소인 장부금액이랑 유효이자율이 있는데 유효이자율은 안 바뀌어요. 근데 장부금액이 바뀌니까 유효이자가 계속 바뀌겠죠. 그러니까 적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두 개가 다른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액면이자율이랑 시장이자율이 뭔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자율은 원래는 기준이 있는데 그냥 지금 현재 시세라고 보면 돼요. 시장이자율이 말 그대로 현재 내가 그냥 은행 가면은 7% 이자를 준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건데 나는 10% 줘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 옆에 은행 가면 1,000만 원 넣으면 7% 주는데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주면 나는 100만 원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더 매력을 느끼겠죠? 그러면 나한테 오면은 야, 돈 좀 더 갖고 와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발행가액이 1,000만 원 넘어가죠. 이거 말 문제로 엄청 잘 나오거든요.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그 4페이지 잠깐 보시면 4페이지에 13번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 4페이지에 13번에 4번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액면 이자율이 10%고 시장 이자율이 7%죠. 그럼 액면 이자율이 더 큰 거 맞죠? 그럼 내가 이자 더 줄 테니까 돈 좀 더 갖고 와봐. 그게 할증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문제로도 나오니까 이해를 해놓는 게 좋겠죠, 당연히. 왜냐면 지금 이제 말 문제랑 분계랑 따로 해버리면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장부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 했죠. 이렇게 할증은 좀 어려운데. 근데 문제가 할증이라서 좀. 실제 현금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100만 원씩 3번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 이거를 3번 주겠죠. 만기가 그러니까 이 080 문제로 보시면 24년 1월 1일에 발행을 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26년 12월 31일이 만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4, 5, 6, 3년이죠. 만기가 3년. 그러면 여러분은 1년에 100만 원씩 줘야 되니까 3번 주니까 총 300만 원 맞죠? 원래는 이제 현금 흐름도 따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현재 가치 할인 정도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000만 원을 갚아줘야겠죠. 이게 여러분의 그 사채 쿠폰 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이 금액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자를 또 따져보면은 여러분이 받은 돈 있잖아요. 받은 돈이 플러스 10, 787, 3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두 개의 차이가 여러분한테는 유효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은 원래 이자를 300만 원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100만 원씩 3번 주니까. 그럼 나는 300을 줘야겠구나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1,000만 원보다 더 받았죠. 그럼 1,000만 원보다 더 받은 금액이 7873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으로 받아서 이자를 다시 주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300만 원 이자를 다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돈을 더 받았으니까
이걸로 다시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돈을 더 받았으니까 이자는 그것보다 작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액면이자가 300인데 유효이자는 30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왜 차이가 나는지 그냥 궁금하실까봐. 자, 그럼 이제 장부금액으로 갈게요. 원래 사채가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부로 바로 그냥 쓰면 되겠고. 자, 장부 금액 이렇게 가면 사채는 일단 1000만원일 수밖에 없어요. 액면 금액이 1000만원이니까. 액면 금액은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장부의 사채 1000만원은 픽스 돼 있어요. 고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 더 받았잖아요. 787300인가? 이만큼 돈을 더 받았잖아요. 자, 이게 사채 할증이거든요. 사할증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사채의 가산 계정이거든요. 가산 계정. 아마 가산 계정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차감 계정 같은 거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이거든요. 근데 얘는 가산 계정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장부금액. 이거는 공통사항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계정 과목에 차감 계정이 있거나 가산 계정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 자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그 다음에 수취채권은 대손충당금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차감하거나 가산한 후의 금액 있죠. 그걸 장부금액이라고 해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장부금액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장부금액은 지금은 이거겠죠. 그러니까 발행 시점에 장부금액은 이거겠죠. 가산 계정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의 장부금액은 10787 300인 거예요. 지금은. 내년엔 또 바뀔 거예요. 그럼 일단 뭐 지금 썼는데 이거 가지고 이자를 한번 구해보죠. 계산기를 쓸 수밖에 없죠. 얘는 너무 복잡해서. 755111 이렇게 나와요. 더 작은 이유는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300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300보다 적은 금액을 주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렇게 구했단 말이죠. 이게 준비 끝이에요. 이거를 살려놔야 되는데 붕괴를 좀 작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게 유효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이게 실제 비용인 겁니다. 실제 비용. 그러니까 내가 주는 현금은 형식적인 이자인 거고 실제로 내가 느끼는 비용은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 755111 이렇게 되고 여기에 유효이자 써주시는 거고 유효이자 그리고 액면이자는 실제로 돈 주는 거겠죠. 여기에 보통예금 뭐 안 봐도 보통예금이겠죠. 현금 주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자, 이 두 개만 여러분은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안 맞겠죠. 그럼 지금 차변이 B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발행했을 때 이거 제가 쓸 자리가 없어서 잠깐만 1페이지 좀 보고 올게요. 1페이지 3번을 아까 우리가 풀어봤잖아요. 1페이지 3번 보시면 이거 할증 발행이죠. 그러면 할증 발행 차금은 자리가 오른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야. 할증 발행 차금이 있던 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왼쪽이에요. 할증은 오른쪽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증 나머지 금액 이건 금액 굳이 찾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때 금액이 244889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2년차, 3년차 이러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기에 244889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윗부분은 지워도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그 할증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잖아요. 시험에 액면 발행은 안 나와요.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할증 발행 그리고 할인 발행, 이게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할증 발행은 금액이 높겠죠. 할인 발행은 금액이 낮겠죠. 근데 공통사항이 있어요. 내가 얼마에 발행했든 간에 3년 뒤가 만기면 우리는 액면 금액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만기 때는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높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할인 발행은 낮게 시작하는 거고, 근데 만기가 되면 결국 액면 금액이 돼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할증 발행 차금은 1000만 원 넘게 시작하잖아요, 금액이. 근데 3년 뒤에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0으로 만들어야 1000만 원 플러스 0이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액면 금액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1000만 원을 갚기로 했으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증 발행 차금이 대변에 생겼잖아요. 그럼 걔를 야금야금 없애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겨도 없애고 할증 발행 차금이 생겨도 없애는 거야. 무조건 없애야 돼. 그래야 액면 금액이 만들어지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할증이든 사할인이든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계속 바뀌지. 그러니까 거기에 유효이자를 똑같이 곱하면 금액이 계속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원리가 그래요. 그래도 더 깊게는 안 들어가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삼각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최근 이 문제였다. 8번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게 9번인데 9번도 한번 풀어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9번도 문제 보시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써있죠. 할증만 표시할게요. 할증. 그러니까 할인인지 할증인지에 따라 답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9번은 역시 할증. 그러니까 8번도 할증, 9번도 할증이죠. 할증이 좀 어려운데 일부러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답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답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표시이자입니다. 표시이자. 자, 이 왼쪽에 보시면 표시이자가 만 써있는 거 보이시죠? 안 바뀌죠? 그러니까 표시이자에다가 액면이자라고 한 번 더 써주세요. 왜냐면 액면에 표시된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액면이자랑 표시이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보니까. 똑같죠? 그러면 이걸 주는 거야, 대변에. 그래서 아까 써드린 대로 보통예금 100, 이게 여기서는 보통예금 10,000원인 거지. 안 바뀌니까 이거는 액면 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10,000원을 줬다. 그럼 이제 이자 비용을 찾아야겠죠. 네, 할증이니까 뭐 비용이 훨씬 더 적은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원래 실제 시험에서는 몇 년도인지 알잖아요. 네, 지금 옛날 문제니까 그 답을 보시면 2022 있죠. 그거 표시하세요. 그 09번 문제 밑에 답에 2022년 12월 31일 써있잖아요. 2022 표시하세요. 왜냐면 이 문제가 2022년도에 나왔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때 연도였으면 22년도로 풀겠죠? 그러면 22년도에 옆으로 쭉 가보세요. 당기 환입액 있죠. 당기 환입액. 이 말은 아까 할증이 오른쪽에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걸 빠꾸시키는 게 환입이에요. 그러니까 상각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기 환입액에다가는 상각액이라고 써놓을게요. 상각액. 그러면 이 22년도 거 당기 환입액 이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왜냐면 상각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있던 거를 왼쪽으로 보내는 게 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역으로 푸는 거죠. 1, 7, 1, 5 이렇게. 방금은 원칙대로 유효이자를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9번 문제는 표를 줘놓고 이만큼 깎았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옆에 유효이자를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두 개 합치면 무조건 10,000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2년도 보시면 유효이자가 828로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단기환입액 172로 써있잖아요. 두 개를 묶으세요. 두 개를 묶어서 왼쪽에 표시이자랑 같다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든 간에 단기환입액이랑 유효이자는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둘이 차변을 나눠 먹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 이자 비용을 보고 먼저 쓰셔도 되고 상각액을 먼저 보고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번 문제가 사실 8번보다 쉽긴 하지만 뭘 알아야 쉬운 거죠. 데이터를 다 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못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번과 9번이 똑같은 문제인데 좀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어려운 걸 먼저 해봤으니까 이제 쉬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2페이지 역으로 올라가 보시면 그럼 옛날에 쉽게 나왔던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번부터 한번 볼게요. 2페이지의 4번.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자금, 상각. 그래서 먼저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처음에 사채를 발행할 때 내가 돈을 더 받으면 사채 할증은 오른쪽에 있다. 자리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사채 할인이 있다면 차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액면금액 기준으로 더 받았다면 할증이 있었을 거고 덜 받았다면 할인이 있었을 거니까. 그럼 이걸 먼저 생각을 해 두신 다음에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04번 문제입니다. 내용을 이제 한번 볼게요. 액면 이자는 30만 원으로 보통 예금에서 이체됐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돈 빌린 거니까 돈을 주는 겁니다. 받는 상황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예금 30만 원. 아까 한 그대로죠. 액면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다 주고 있죠. 이 사실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죠. 여기선 할인을 표시하셔야 돼요. 할인. 왜냐면 할인이랑 할증이랑 한 글자 차이인데 방향이 아예 바뀌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미리 제가 적어놨죠. 할인은 원래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얘를 상각이니까 이쪽으로 보내야겠네. 대변으로. 금액도 알려줬죠. 그럼 4할인 여기에 150254 엄청 친절하잖아요. 두 개를 다 알려줬어. 그러면 차변은 뭐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이자 비용 와야겠죠. 이게 유효이자잖아요. 뭐 금액은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겠죠. 컴퓨터가 합쳐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왁구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자 비용 보통 예금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금액에 따라 사할인, 사할증 이렇게 자리만 바뀌는 거지 계속. 근데 이거를 사할증으로 잘못 보면 반대로 쓰고 틀려버리겠죠. 뭐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은 5번도 볼게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얘는 살짝 더 꼬았다. 살짝. 그러니까 04번 문제는 대놓고 할인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이거 아무도 안 틀려요. 근데 05번은 액면가액이랑 사채 발행가액을 두 개를 줬죠. 그러면 액면가액이 더 크죠 지금? 부등호 표시해 놓을게요. 이렇게 05번 문제 보면 왼쪽이 1000만원, 오른쪽이 954만원 써있잖아요. 부등호 왼쪽으로 하신 다음에 액면이 더 크죠? 그럼 여러분은 1000만원 갚아야 돼요. 근데 954만원밖에 못 받았죠. 그럼 할인 이렇게 적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5번은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할인이라는 글자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너무 쉽고 5번이 조금 이제 좀 더 간 거죠. 좀 더. 그래서 할인이란 걸 어쨌든 찾았어 이제. 그리고 금액만 맞추시면 되겠죠. 왁구는 4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채의 액면가액, 여기 있다. 액면 이자율에 대한 이자 비용. 여기서 또 속으면 안 되죠. 이자 비용 이게 끝이 아니라 액면 이자율에 대한 이자 비용이잖아요. 세 번째 줄에. 그럼 이게 액면 이자라는 소리죠. 05번은 조금 꼬아놨네요. 세무 1급이라 그런지. 그래서 이자 비용에 속지 마시고 액면 이자에 100만 원 씁니다. 그 다음에 할인인 거 확인했으니까 사할인 삼각비는 22만 3천 원 그대로 적어주세요. 이자 비용은 합친 금액. 그래서 4번과 5번 문제는 이자 비용을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왜냐면 안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보죠. 6번. 자, 6번은 박스 안에 두 번째 줄에 할증만 표시할까요? 할증. 뭐 보통예금 이자 비용 이건 정해져 있는 건데 할증이니까 오른쪽에서 갖고 와야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갖고 옵니다. 자, 할증을 갖고 와요. 215300인 거죠.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로 자리가 바뀝니다. 이번 문제도 이자 비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액면 이자는 55만원. 이자 비용은 저절로 구해지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좀 쉽게 냈어요. 7번도 좀 요새 스타일이네요. 7번도 한번. 얘는 8번이랑 느낌이 비슷하죠. 7번은. 이건 직접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발행일이 2021년 1월 1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답을 보시면 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만 주로 내거든요. 두 번째 연도부터 복잡해져요. 그래서 지금 사채 액면가액 3,000 있고 사채 발행가액 2,800도 있는데 지금은 사채 발행가액이 장부금액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장부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쉬운 거부터 사채 액면가액이 3천만 원이죠. 여기에 5%를 곱하면 3천만 원 곱하기 5% 150만 원이죠. 그러면 일단 액면 이자로 150을 준다 이걸 적어요. 네, 액면 이자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발행가액이 장부금액이니까 2,800 곱하기 7%를 해야겠죠. 금액은 뭐 좀 깔끔하게 나오도록 했네요. 그러니까 196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이자 비용을 여러분이 직접 구해야만 나머지 상가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리가 이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대변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는 역으로 추적을 해서 어떻게 해야 없어지나 대변으로. 가보니까 할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액면이자는 알려주고 둘 중에 하나를 알려주는 거죠. 상가객을 알려주거나 이자 비용을 알려주거나.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4, 5, 6이 비슷한 스타일이고 7, 8이 또 비슷한 스타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오늘은 이거 조기 상환 2개까지만 할게요. 이론은 내일 이어서 하고. 사채 조기 상환은 말 그대로 원래 약속을 했잖아요. 만기가 3년이다. 근데 중간에 나는 그냥 돈 갚을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원래는 약간 위약금식으로 물어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고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 부분은 회계 1급에서도 가끔씩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 1급은 좀 터무니없이 쉽게 내고 좀 세무 2급 버전으로 보죠. 여기 회계 1급도 한번 넣어놨네요. 참고용으로. 그러면 10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회차별로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죠. 10번 문제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했던 사채 액면 금액 1000, 장부 금액 1000 이거를 980만 원에 조기 상환했다. 그럼 여기서
액면 금액이랑 장부 금액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정말 쉽게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가 최초에 발행했을 때를 한번 적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면, 자, 사채 1000만원 이렇게 발행하고 그냥 보통 예금 1000만원 받은 거예요. 이렇게 끝냈던 거예요. 그냥 그래야 얘 둘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액면 발행을 했었다 이 말이거든요. 즉 이 말은 할인 발행 차금도 없고 할증 발행 차금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한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발행한 걸 오늘 갚는 거야. 그러면 사채가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 1000만 원을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980만 원 주고 갚아버렸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 20만 원 먹었죠. 뭐 그냥 보통 예금 980을 줬다. 이건 뭐 틀리기 힘든 문제네요. 상환이익.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이 없는 문제, 회계 1급 수준이고요. 이건 뭐 좀 형식적인 문제고. 자, 이제 본 게임은 세무 1급 거를 풀어보면 되겠죠. 자, 이제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액면 금액 5천만 원인 사채 중에서 액면 금액은 안 변한다 그랬죠. 여기서 40%를 중도 상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사채 5천만 원에 발행을 했었다. 물론 중간에 상각을 했겠지만 그냥 발행하고 바로 갚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50이 있대요. 그럼 얘는 4할인 450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있는 데이터 그대로 써볼게요. 그럼 뭐 보통 예금은 4,550만 원이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가상의 붕괴를 해놓고 하면 문제를 풀기 편하겠죠. 자, 이 상태로 갚아볼게요. 그럼 첫 번째, 액면 금액이 5천인데 이 중에 40%만 갚았죠. 그러면 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부채가 대변에 늘잖아요. 근데 이 중에 40%만 없애야지. 5천 곱하기 40% 하면 2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사채 2천만 원 보냅니다. 40%. 그러면 사채가 나갔으니까 그 사채에 붙어있던 할인이든 할증이든 사채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트거든요. 그러면 얘가 나가면 얘도 나가야겠죠. 근데 얘도 40%만 나가야지. 40% 나가니까 40% 나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180만 원만 보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X자로 보내가지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인 거고, 있는 것부터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얼마에 갚았냐. 얘를 1,800만 원 주고 갚은 거죠. 보통 예금 1,800을 줍니다. 보니까 차변이 더 크네요. 상환 이익 금액은 찾을 필요 없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엄청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제 12번만 보고 끝내죠. 12번은 뭐 이유 같은 건 읽을 필요 없고요. 우리는 현상만 보면 되니까 액면가액 5천만 원 중에서 액면가액 3천을 중도 상환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위험한 게 오히려 11번은 잘 안 틀릴 것 같거든요. 40%를 줬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5천 중에 3천을 갚았죠. 그럼 여러분이 3천이 5천 중에 몇 퍼센트인지 직접 구하셔야 돼요. 3천 나누기 5천 하면 60% 나오죠? 그러니까 60% 써놓을게요.
왜냐면 이거 안 써놓으면 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자리만 보고 쓸게요. 그러면 자, 사채가 원래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중에 3천만 원을 금액을 아예 알려줬으니까 사채 3천만 원을 보낸다. 사채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환 전 사채 할증이 있네요. 할증. 그럼 할증은 원래 자리가 오른쪽이었죠. 사할증은 자리가 오른쪽. 근데 이때 1,0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럼 얘도 60% 보내야 되죠, 당연히. 근데 60% 안 써놓으면 1,000만 원 쓸 확률이 있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사할증 60%가 60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각각 60% 이렇게 써두셔도 되겠고. 근데 이거를 보통 예금 3,300으로 갚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대변이 비네요. 300. 보통은 이제 손해를 봐야 정상인데 뭐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상환이익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도 뭐 푸실 수 있겠죠. 회계 1급 걸로 대비하시면 절대 안 되고 세무 1급 이 두 문제 풀면 다 대비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이론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붕괴를 할 줄 알면 그래도 이론이 좀 쉬우니까 이론은 내일 이어서 연결하고 그 다음은 자본 자료를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회사채 마무리하고 자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사채는 지금 이론만 남아있어요. 어제 뭐 붕괴는 다 해봤는데 사채는 이론이 4페이지에 한 페이지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회사채는 기본적으로 액면 발행은 안 나올 거고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증 발행이랑 할인 발행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할증 발행은 당연히 할증이니까 처음에 금액이 더 높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은 낮게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할증 발행을 하든 할인 발행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액면 금액으로 맞춰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액면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베이스는 이겁니다. 이 그림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사채는. 그러니까 높게 시작해서 어차피 이제 내려가는 거랑 낮게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럼 여기 이걸 베이스로 해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할증 발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자가 두 개가 있었죠. 어제 배운 게. 액면 이자랑 유효이자. 액면 이자 율, 유효이자 율 이렇게 쓸게요. 원래는 이제 수수료 때문에 유효이자율이랑 시장이자율이 다른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수수료 없다 치고 그냥 같다고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사채에서는 이 두 개가 나올 건데 이걸 문제를 내고 싶으면 두 개를 낼 겁니다. 그럼 이때 할증 발행 같은 경우는 내가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되는데 이 금액보다 돈을 더 받은 상황을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내가 이자를 더 줄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 되고 이쪽도 뭐 마찬가지겠죠. 얘는 반대겠죠. 그럼 이쪽은 액면 이자율이 더 작을 겁니다. 뭐 하나만 쓰시면 되죠. 어차피 두 개 비교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기본인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 화살표 흐름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얘는 장부금액입니다. 장부금액.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발행한 금액이 크니까 이제 금액이 점점 낮아지면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써볼게요. 장부 금액부터. 장부 금액은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내려갑니다.
잔금 금액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이자. 어제 했던 거를 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잔금 금액 같은 경우는 뭐 이 흐름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이자를 생각해봤을 때 유효이자는 잔금 금액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하면 유효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잔금 금액은 바뀌고 유효이자율은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잔금 금액이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유효이자도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오르냐 내리냐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유효이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죠. 얘는 변합니다. 잔금 금액 때문에. 그러면 뭐 색깔로 표시를 좀 해볼까요? 바뀌는 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안 바뀌는 걸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잔금 금액은 바뀌고 유효이자율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서 유효이자율을 유효이자를 구하니까 당연히 잔금 금액이 바뀌면 얘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잔금 금액이 문제예요. 얘 때문에 지금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액면이자, 액면 금액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잔금 금액은 바뀌지만 액면 금액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이자율. 이렇게 했을 때 얘는 그래도 쉽죠. 액면 금액도 안 바뀌고 액면이자율도 안 바뀌니까 결국 이 결과물인 액면이자는 역시 안 바뀌겠죠. 뭐 어제 했던 거긴 한데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결과물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액면이자는 우리 입장에서 보통 예금 차감으로 들어가죠.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알아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할증 발행은 위에서 아래로, 할인 발행은 밑에서 위로. 근데 사실 할인 발행이 조금 더 쉽다고 느낄 수 있는데 최근에는 할증을 좀 많이 냈더라고요. 그럼 잔금 금액이 내려가는 거 이것부터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변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얘가 내려가면 유효이자도 내려가겠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이자도 내려간다. 얘 둘은 한 편입니다.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동시에 얘도 같이 정리를 할게요. 그럼 할인 발행은 잔금 금액이 올라가고 유효이자도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이쪽은 쉬운 편이니까. 그리고 그 액면 금액이랑 액면이자율은 안 바뀌니까 뭐 굳이 쓰지는 않을게요. 지금 바뀌는 것들만 적고 있습니다. 지금 잔금 금액이랑 유효이자가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방향만 적어뒀어요. 일단 이게 베이스고 이제 어려운 게 상가객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실제로 이제 해봐야 되니까 일단 이 정도 세팅을 해놓고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보면서 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4페이지의 1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4페이지 13번 문제, 사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로 절대 못 외웁니다. 붕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리는 좀 없는데 어제 했던 그냥 붕괴를 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뭘 보시면 되냐면 그 1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네요. 사채 1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시면
네, 여기 분계가 대변에 사채 이렇게 돼 있고 보통예금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써놓죠. 어제도 뭐 써드렸는데 이 사채 쪽에 있는 금액이 액면 금액이에요. 예, 액면 금액. 그리고 보통예금. 이걸 발행한 대가로 받은 돈, 이 보통예금이 발행 금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네요, 말문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액면에 써있는 금액을 갚아야 되니까 액면 금액을 부채로 달아놨었고, 성분까지 한번 써보죠. 그러면 사채는 부채의 증가. 우린 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액면 금액은 안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뭐 당연히 자산의 증가고요. 자, 그럼 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둘의 금액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얘가 더 큰 거죠. 이쪽이 더 크니까 얘가 작고 이 밑에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얘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랑 사채를 이렇게 묶어두시면 되거든요. 얘 둘이 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채는 대변의 부채인데 얘는 차변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부채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얘는 부채, 사채가 액면금액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한 번 더 볼게요. 자, 4페이지로 가서 다시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에 1번을 다시 보면은,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나왔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나요?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네. 근데 이거 말로 절대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무 2급 공부하실 때는 분계랑 말문제를 연결해서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링크를 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방금 이 13번에 동그라미 1번 봤잖아요. 여기에다가 1페이지 1번 이런 식으로. 그래야 공부하실 때 바로바로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방금 찾느라 시간 걸리고 지치고 그래서 공부하기 싫거든요. 복습 시간은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유 되시면 따로 그 옆에 그냥 그려주셔도 좋겠고 복습하실 때. 그래서 이거 말장난 엄청 잘 칩니다. 이거. 발행 금액이랑 액면 금액 바꾸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2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큰 경우는 할인 발행된다.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게요. 생각. 액면 이자율은 내가 주는 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 이자율은 요즘 시세예요. 그럼 이때 내가 시세보다 더 준다 이 말이죠? 그럼 할증 발행이지. 돈 더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1번보단 2번이 좀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13번 문제를 보시면 2번, 4번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2번, 4번이 좀 쉬운 편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2번, 4번이 다 맞는 거네요. 그럼 결국 1번, 3번 중에 찍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때 이거 2번 잘못 읽었군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니까 반대로 말하면 2번 문제는 내가 이자를 덜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할인 발행이고 반대로 4번은 액면 이자율 내가 주는 게 더 크니까 할증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둘은 세트죠.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하겠죠. 그래서 2번, 4번은 가장 기본적인 문구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풀기. 액면 이자율은 내가 주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뭐 1번 이미 답이 나왔죠. 1번 이제 틀렸고요. 그러면 3번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1번, 3번이 세트고 2번, 4번이 세트죠. 그럼 3번도 한번 보시면 얘는 할증이잖아요. 할증. 그럼 할증은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할증은 금액이 이쪽이 더 크잖아요. 보통 예금이. 그러니까 할증은 사채 밑에 붙어 있죠. 그럼 당연히 사채에 가산되겠죠. 액면 금액에 가산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발행 금액이 아예 그냥 틀린 겁니다. 이제 14번 문제로 가볼게요. 14번 문제는 옳지 않은 거, 역시 틀린 거를 찾는 겁니다. 1번은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또 나왔죠.
이제 이렇게 장난치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문제를 직접 이제 보는 게 좋겠죠.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한번 다시 1페이지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또 구체적으로 숫자를 써봐야겠네요. 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그 문제 푸는 법 알려드렸었죠. 일단 액면 금액은 안 바뀌니까 액면 금액을 미리 적는다. 그리고 받기로 한 금액을 두 번째로 적어준다. 그러면 1페이지의 1번 문제는 기본값이 5,000이랑 4,800이란 말이죠.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하면 원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200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에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수료는 이 보통 예금에서 차감되는 느낌이죠. 그럼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발행 금액에서 차감 맞죠? 그럼 맞는 말이죠. 얘는 액면 금액이고 얘는 발행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행 금액에서 차감 맞죠? 그러니까 문제를 낼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수수료는 발행 금액에서 차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말 문제를 보고 있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붕괴를 보면서 매칭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말 문제 외울 시간에 옆에 붕괴 하나 그려놓고 이걸 계속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말 문제는 네, 그렇게 해야 효율이 훨씬 좋아요. 붕괴 보면서 말이랑 맞추는 거. 네, 그래서 다시 4페이지에 14번으로 가보시면 1번은 맞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채 발행 비용은 발행가액을 줄인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액면 이자율, 내가 주는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 즉 내가 주는 이자가 더 적다 이 말이니까 할인 발행이겠죠. 내가 이자를 조금 주니까 돈을 덜 받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네요. 그 다음에 14번에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가액에서 차감한다. 이거는 13번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 반복되고 있죠. 낼 게 없으니까. 그 다음은 14번에 4번. 이거는 처음 나온 건데 얘는 중요 표시를 좀 할게요. 14번에 4번은 왜냐면 이건 생각 안 해도 풀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암기거든요. 차라리 암기가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14번에 4번은 뭐냐면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돼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유효 이자율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 상각 방법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배우는 감가상각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건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뭐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무형자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각이라고 하면 정액법, 정률법이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채잖아요. 사채는 유효이자율법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채네 유효이자율법 쓰지? 그러면 정답인 거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네, 그래서 뭐 좀 위쪽에 잡다한 문제들을 좀 봤고요. 이제 15번이랑 16번은 생긴 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네, 둘이 비교해서 볼 건데 15번은 이자율을 한번 보세요. 액면 이자율이 8%, 유효 이자율이 10% 돼 있죠. 그러면 10% 쪽으로 부등호 입을 벌려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항상 기준은 액면 이자율이잖아요. 내가 주는 이자가 적죠. 그럼 이건 할인 발행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유효 이자율 가지고 이자율 가지고 찾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 하지만 사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액면가액이 10만 원인데 발행가액이 92669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할인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힌트를 두 개나 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면은 이번엔 액면 이자율이 더 크잖아요. 액면 이자율 쪽으로 입을 벌려놓고 뭐 제목을 좀 달아두셔도 좋겠죠? 15번은 할인, 16번은 할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려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배운 거 가지고 찾아볼게요. 15번의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15번 문제는 18년 1월 1일에 발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만기가 3년이니까 18, 19, 20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15번의 1번. 18년 결산일. 그럼 18년 1월 1일에 발행했으니까 18년 결산일은 1년 지난 거거든요. 1년이 지난 상태. 그럼 이때 장부가액은 액면가액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역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딱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15번 문제가 할인 발행이잖아요. 그럼 할인 발행을 딱 보면 머릿속에 이걸 그림을 그려요. 할인이니까 아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3등분 하는 거예요. 할인은 정해졌고 3년 뒤에 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때 물어보고 있죠. 그럼 당연히 액면금액보다 발행 장부금액이 작은 거죠. 왜냐면 3년이 되면 똑같아지는데 1년, 2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조건 작을 거 아닙니까? 할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18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장부가액이 당연히 액면가액보다 작다. 근데 1년 말이든 2년 말이든 작다 그럴 건데 만약에 3년 말을 물어보면 같다고 해야 정답이죠.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15번에 1번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15번에 2번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 이렇게 써있죠. 이건 액면이자라고 적어놓읍시다.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액면이자. 아까 제가 보통예금이라고 적긴 했는데 뭐 현금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보통은 계좌이체를 많이 하니까 보통예금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액면이자는 제가 공식 적어드렸죠. 액면금액 곱하기 액면이자율. 그럼 이 둘은 둘 다 안 바뀌니까 액면이자도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15번은 액면가액이 10만원, 액면이자율이 8%니까 8,000원으로 3년 동안 똑같겠죠. 그래서 이때는 18년이든 19년이든 20년이든 다 똑같이 8,000원 해도 다 정답인 겁니다. 그리고 15번에 3번을 볼게요. 자, 15번에 3번은 20년 말이죠. 그럼 20년 말은 1년, 2년, 3년 딱 끝났을 때거든요. 그러면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할인이든 할증이든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3번에 20년 말은 3년차 말이기 때문에 할인이든 할증이든 잔액은 없어야 맞아요. 그리고 옆에다 써두세요. 장부금액이랑 액면금액이 같다.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장부금액이랑 액면금액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잔액이 없죠.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니까 그 말을 바꿔서 내더라도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4번은 킵해 놓을게요. 일단 답이 얘죠. 15번에 4번. 그럼 일단 여러분은 지금 배운 것 가지고 15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1, 2, 3번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럼 4번이 답이겠죠.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볼게요. 15번은 받고 이제 16번으로 가서 자, 16번은 16년 1월 1일에 발행을 했고 만기가 3년이니까 16, 17, 18 이렇게 가겠네요. 자, 패턴은 완전히 똑같아요. 자, 16번에 1번 보시면 16년 결산은 1년 말이거든요. 1년차 말. 그러면 얘는 할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역시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될 거니까 1년차, 2년차까지는 액면금액보다 클 거고 3년차면 똑같아지겠죠. 근데 1년차니까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16번에 1번은 맞는 말. 그리고 16번에 2번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 완전 똑같죠. 문제 패턴 자체가 베낀 거예요 서로. 그러면 액면가액 100만원 곱하기 액면이자율 10% 하면 답이 10만원이죠. 맞는 말이고요. 연도 상관없죠 역시. 그 다음에 3번 사채, 할증, 발행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 답이 지금 3번이죠. 얘도 일단 지나갈게요.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6번에 4번
18년 말. 18년 말이면 3년차 말이에요. 3년차 말이면 할증이든 할인이든 잔액이 없다 그랬죠. 똑같은 말이 나오죠. 왜냐면 이유는 같습니다.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같아지니까 잔액은 없겠죠. 그래서 15랑 16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인데 둘 다 답도 똑같죠. 그러면 답을 한번 둘 다 볼게요. 15번 답을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계금 매년 증가한다 돼 있죠. 여기 할인 표시할게요. 답 4번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할인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내려가서 답을 보세요. 16번에 답 3번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의 할증 표시할게요. 그러면 15번은 할인, 16번은 할증이죠. 근데 둘 다 보시면 둘 다 증가하죠. 그래서 이걸 정답으로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상가객을 마지막으로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낼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장부금액 유효이자는 좀 쉽잖아요. 근데 이제 상가객은 그 할인 발행 같은 경우는 사채 발행하고 보통요금 받고 금액 차이에 따라서 사채 할증 같은 경우는 대변에 생기고 사채 할인 같은 경우는 차변에 생깁니다. 그러면 3년 말, 그러니까 만기 때는 어차피 금액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둘 다 없어져야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인은 대변으로 가면서 없어지는 거, 이게 상각이고 할증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없어지는 게 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애줘야 되는 건데 그럼 상각액은 둘 다 커진다가 정답인 거지. 그럼 왜 이게 정답으로 잘 내냐면 여러분이 이 두 개가 반대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개가 올라가면 한 개는 내려갈 것 같거든, 느낌이. 근데 상가객은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가성비가 안 좋거든요. 붕괴 다 치고 막 3년차까지 하면 답은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외우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객은 올라간다 이렇게 외우면 장땡입니다. 중요 표시할게요. 둘 다. 상가객은 매년 증가한다. 그러니까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관없이 상가객은 감소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편한 거죠. 알고 있으면. 네, 그러면 뭐 다 왁구는 잡아놨으니까 이제 17, 18 정도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안 나왔던 것만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17번 문제는 일단 3번을 한번 볼게요. 17번에 3번은 정말 터무니없는 답이네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부채 플러스거든요. 자본잉여금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뭐 17번은 1번, 2번은 위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확인만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4번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7번에 4번은 할인 발행 나왔어요. 할인 발행. 그리고 장부가액은 증가하죠. 할인 발행은 밑에서 시작하니까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이런 건 바로 맞춰주셔야 돼요. 할인 발행은 증가한다. 장부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는 장부 금액을 나타낸 거예요. 17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고 이제 마지막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뭐 틀린 거를 찾아라 이렇게 있는데 18번에 1번 같은 경우는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넘겨주시면 되고요. 답에 지장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3번, 4번 이걸 중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15번의 답이랑 16번의 답이 상가객이잖아요. 상가객은 무조건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그거에 꽂혀 있다가 18번 틀릴 수도 있거든요. 18번에 3번, 4번은 뭐 물어보죠? 이자 비용 물어보죠. 상가객 아니에요.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입니다. 이자 비용에다 유효이자 한번 써두세요. 명칭이 정리가 안 되면 난 이자 비용은 아는데 유효이자는 몰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이건 이제 맞춰주셔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장부랑 방향이 같으니까 그럼 생각해서 푸셔야 됩니다. 18번에 3번은 할인이니까 장부 금액이 올라가죠. 그럼 이자 비용도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지. 이자 비용이 올라가야겠죠. 장부 금액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칠판에 그린 거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 사채 문제가 많이 나오면 분계 하나, 이론 하나 이 정도니까 그래도 최대 5점이면 나쁘지 않죠. 세무 2급부터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효과성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정도 쉬다가 이제 자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